4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의식주의 문제, 즉 산업적 기초라. 이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신문을 한번 보시면은 큰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부터 실행 해놓고 양 끝에 여기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구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조선 사람 조선 것, 오른쪽 보시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미 그 구호에서도 이미 벌써 어떤 민족 운동인지 파악이 되십니다. 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입니까? 네, 1920년대 있었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여러분들 이 물산 장려 운동 아주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로서 뭐 아까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요걸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라고 한다면요, 간단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거기에 이제 승전국의 승전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1차 세계대전을 원동력으로 해서 그 산업화가 아주 가속화됩니다. 네. 예,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의 공업화와 산업화는 가속화되면서 일본이 자본이 상당히 많이 쌓여갑니다. 자, 자본이 쌓였다는 거는 우리는 돈이 생기면 뭐 저축한다고 하지만 자본이 쌓이면요 계속 투자처를 찾아가야 되는 게 이 정상입니다. 일본 내에서 더 이상 투자처가 없자 이거를 이제 이 투자처를 일본에서는 어디로? 예, 조선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물산 장려운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상관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우리 그 한반도에서는요, 총독부가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자본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검열하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계속 방해 작전을 하고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자본이 1910년대는 상당히 많이 이게 억압이 되고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년대가 되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조선으로 진출을 합니다. 예, 그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허가제라는 게 많은 절차를 따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예, 그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폐지시켜 버리고요. 회사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 회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 우리의 민족 기업들이 또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바로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물산 장려 운동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그와 동시에 또 일본 본국과 우리 조선 간의 어떤 그런 관세가 있었거든요. 이 관세마저도 철폐하면서 많은 또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기업들은 일본 상품들을 판매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기회에 우리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일본 상품과 우리의 상품을 비교했을 때 사실 품질적으로는요, 당시 품질적으로만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조금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좀 더 산업화 속도가 빨랐고 산업화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기업들, 민족 기업들은 우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민족성에 호소해야 돼요. 예, 애국심에 호소해야 돼요.
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써야죠. 예,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그 우리 스스로 만들자. 예, 그러면서 자작 운동도 벌어집니다. 자작, 스스로 만드는 그런 자작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계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평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물산 장려회가 이제 평양에서 시작된다.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예,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평양에서 시작되지만 뭐 서울도에서도 이제 물산 장려회가 또 발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이라는 거, 예,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 문제 제가 이런 거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 근검 절약하자, 일본 상품 배격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금주하자, 단연하자, 뭐 이런 그다음에 스스로 만들자, 뭐 자작 운동, 그러면서 토산 애용, 예, 우리 토산품,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부인회에서도 이제 물론 많은 활동들을 또 펼쳐 나가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구호도 이제 많이 만듭니다. 뭐 아까 봤죠? 예,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예,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것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구호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민족 기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민족 기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경성방직 주식회사 같은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주라든가 뭐 아니면 상인 자본들이 합쳐서 이제 만든 대표적인 뭐 지주 기반의 어떤 민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평양 메리아스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고무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자본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만든 민족 기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물산 장려 운동, 애국심에 호소한 이런 어떤 토산품 애용 운동은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역시 이제 일제가 남들은 이제 자기들이 허가를 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갖고 민족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민족기업이 그렇게 막 성장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예, 일제가 방해를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애국심에 호소하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자, 사다 보니까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올라가겠죠. 예,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는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가격 상승해서 그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이득은 누가 취합니까? 바로 예, 기업가들이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이 물산 장려운동, 우리 뭐 국민, 민족을 살리자는 게 아니고 니네 기업가들, 니네 자본가들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물산 장려 운동이 이제 흐지부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아름답지는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어떤 이 물산 장려 운동의 의의를 말하자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민족 스스로가 예, 어떤 그런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서 예, 우리의 민족을 한번 민족 자본을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에서 상당한 또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문제에서요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이 국채부상 운동과 이 물산 장려 운동 이 두 운동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이제 국채부상 운동, 이 우리나라 빚을 갚자라는 거고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인데 이 두 운동을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그 수험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보기 좋게 또 이렇게 표로 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부상 운동 같은 경우는 1907년도 우리가 이제 한일 병합 되기 전에 예, 이제 있었던 운동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개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에 많은 빚을 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근대화의 어떤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역시 일본이 많은 돈을 뭐 우리가 빌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너네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아? 돈 없는데? 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채보상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차관을 제공합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갚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속화되면은 우리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벌어진 게 바로 이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방법으로는 이제 모금 운동, 모금 운동.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주, 단연, 담배 끊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이제 뭐 부녀자들은 이제 비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갚자. 라는 게 이제 국채보상 운동의 같은 모금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국채보상 운동과 이제 좀 약간 유사한 게 이제 우리가 1997년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했었던 금모으기 운동과 상당히 또 유사하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요. 하지만 실패는 이제 뭐 상층 부호가 이제 참여가 저조했다. 우리 금모으기 운동도 마찬가지였었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뭐 돌반지 아니면은 예물반지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들 다 일일이 모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흔히 1kg짜리 금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기부가 안 됐었습니다.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기탁이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쓴 겁니다. 뒤집어 써갖고 결국 체포가 되면서 이렇게 아쉽게 끝나게 됩니다. 탄압기관으로 이제 조선 당시에는 이제 통감부였죠. 통감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운동을 탄압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 1922년도에 있었고 평양에서 이제 조만식이 조선 물선 장려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고요. 뭐 국산품, 애용, 보급, 뭐 이용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자, 하지만 서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뭐 사회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런 어떤 자본가 계급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가하면서 그리고 일제 총독부의 탄압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것도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시다시피 언론의 후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또 공통점을 또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정리하시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한번 쭉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회사령 폐지가 배경이 된 거지 폐지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자, 2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났다. 자, 대공황은요 1929년도의 일입니다. 이 물산 장려 훨씬 후라고 7년 후의 어떤 모습, 7, 8년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3번,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였다. 맞죠?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해서 만든 게 바로 일어난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4번, 학생이 중심이 된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 자, 이 농촌 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분화로드 운동. 이 농촌 계몽 운동, 분화로드. 분화로드는 이제 러시아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김검절약, 미신타파, 뭐 옛날 관습 제거, 뭐 이런 등등을 담고 있는 어떤 생활 계몽 개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거 진주에서 시작한 거. 역시 뭡니까? 형평운동입니다. 제가 앞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조선 백정들의 어떤 그런 신분차별 폐지를, 백정들이 신분차별 폐지를 위해서 이제 조선 형평사를 진주에서 세우고 전국적으로 이제 형평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제가 앞서 또 말씀을 또 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형평운동과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